한국에서는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문화 요소입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회식을 통해 동료들과 유대감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술 문화에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서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들은 놀라거나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예절, 건배 문화, 술을 마시는 방식 등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 편안하고 즐겁게 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친구들끼리 편하게 술을 마시는 자리도 있지만 직장 동료나 연장자와 함께하는 술자리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절이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술자리를 경험하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예절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예절만 알고 있다면 한국의 술 문화를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술을 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술을 따라줄 때 공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장 상사가 술을 따라줄 때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술잔을 받을 때 한 손으로만 받으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술잔을 받을 때는 한 손으로 잔을 들고 다른 손은 손목이나 잔 밑부분에 대는 것이 공손한 자세로 여겨집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만약 친한 친구끼리 술을 마시는 경우라면 한 손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술을 따를 때도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술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를 때도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술병을 한 손으로만 잡고 따르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따를 때 한 손으로 병을 잡고 다른 손을 병의 아랫부분이나 손목에 대면서 따르면 더 공손한 자세가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잔이 비어 있으면 술을 따라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연장자의 잔이 비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술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마시고 싶지 않아 한다면 억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연장자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합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예절 중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정면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도 이를 반영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 술자리 예절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건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배 혹은 위하여 라는 말을 하면서 잔을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예절 중 하나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건배할 때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않고 잔만 부딪히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건배할 때 눈을 맞추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건배를 할 때 상대방이 연장자라면 자신의 잔을 상대방의 잔보다 살짝 낮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는 술잔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술을 따라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술을 많이 마시고 싶지 않다면 술잔을 너무 빨리 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잔이 비어 있으면 옆 사람이 바로 술을 따라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잔을 반쯤 채운 상태로 두거나 천천히 마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회식에서는 술을 빨리 마시면 계속 채워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조절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거절할 때는 단순히 안 마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유를 덧붙여 말하면 상대방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를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건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지나치게 무겁게 만들거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술자리에서는 가벼운 농담이나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직장 회식에서는 업무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너무 과음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셔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점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무알코올 맥주나 음료를 함께 마시면서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술을 따를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 연장자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것, 건배할 때 눈을 맞추는 것 등은 모두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절입니다. 또한 술을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술자리에서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술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예절을 기억하면서 즐겁고 자연스럽게 술 문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술자리를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관계 형성의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처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자체를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자리가 친목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와인과 맥주를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빠르게 취하도록 마시는 문화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 원샷을 외치며 한 번에 마시는 것이 흔한 모습입니다. 원샷은 잔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 잔 더 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술이 오고 갑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술인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문화도 한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에서는 와인 한 잔을 몇 시간 동안 음미하며 마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맥주 한 잔을 들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처럼 한 번에 마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속도와 양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술을 권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상대방에게 술을 따라주고 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장자가 술을 따라주면 받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강요하는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술을 마실지 말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강요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나 물을 함께 제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직장 회식에 초대된 외국인이 원샷을 강요받고 한 잔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금방 또 한 잔이 따라지면 예상보다 빨리 취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정면을 보고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던 외국인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서양의 음주 문화에는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함께 마시며 관계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반드시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속도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 잡고 있으며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술 문화를 경험할 때는 분위기에 맞추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예전보다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자리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예절을 잘 지키면서 즐겁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독특한 술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